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저희가 이제 커피값 계좌 13주차까지 제가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14주차, 15주차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까지는 이제 원금이 120만 원이었고, 한 38,000원? 뭐 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4주차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5월 22일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똑같이 120만 원이었고 뭐 계좌는 이제 5만 원 정도 이제 수익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만 원 정도에서 이제 5만 원 정도로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지난주 5월 22일 날, 5월 22일이면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이 아마 좀 장이 좀 하락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출포장과 하나금융지주, 두산밥켓, 삼성증권, 이런 주식들을 좀 추가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네 개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지지난주도 시장이 좋았죠. 좋아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 번 이 커피값 계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상승하는 주식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식들을 모아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주식보다는 이제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주식들을 많이 이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들이 지지난주에는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하지 않고 뭐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부분 다 시장이 좋아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뭐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15주차에는 이제 5월 29일이 이제 금요일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제 5월 25일이 이제 월급날이니까 이제 뭐 커피값 계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25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25일 날 이제 3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30만 원이 입금돼서 이제 예수금이 원래 뭐 2,614원이 있다가 이제 30만 원을 입금해서 이렇게 30만 2,614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가 14주차까지는 한 5만 원대 수익률이 4%대 수익률이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이제 9만 원 정도로 상승을 했고 이제 8% 정도의 수익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매수한 종목들은 없고요. 이제 그대로이고 이제 보시면 뭐 계속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LG하우시스 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본 계좌에서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했었는데 수익률이 엄청나네요. 이제 뭐 61.86, 뭐 소량이지만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아모레쥐나 뭐 서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상승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많이 올라갔네요. 뭐 서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고 아모레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아무튼 시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참 좋아가지고 이제 뭐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을 사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가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이 끝났고 이제 6월 달이 시작하는데요. 이제 6월 달에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트럼프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죠. 뭐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에 별로 크게 신경을 쓰고 매수나 매도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을 뭐 다 이제 요 종목들을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괜찮고 지금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뭐 종목들이 다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뭐 이렇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뭐 시장의 상황에 크게 이제 시장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장의 상황에 크게 이제 얽매이지 않고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머니 알키미스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밑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블로그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이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보면은 퇴직연금 이제 DC형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처음에 가입했던 한 3년 전이었나요? 2년 전 정도, 3년 정도 전에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때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들 온라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018년 1월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경에 전환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했는데 2017년 1월 정도에 아마 이제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정도에 뭐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 1월에 가입해서 이제 2018년 1월이면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죠. 여기 보면은 1년이 지난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때는 수익률이 이제 9% 정도가 됐었죠. 뭐 신영, SF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을 해서 수익률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였던 수익률이 뭐 2018년 이제 7월만 가도 이제 뭐 마이너스로 아니요. 한 6%까지 떨어졌죠. 이제 떨어졌다가 볼까요? 뭐 2018년 10월경에는 가입 이후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었죠.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고 이제 2020년 1월이면은 올해 1월이죠. 1월에도 이제 수익률이 다시 이제 가입 이후 수익률이 8%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도 또 제가 여기다 써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것들도 수익률이 이제 지금 현재는 5월달 마감했을 때는 보시면 5.76%죠.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도 보면 근데 이게 뭐 5.76%라고 해서 이제 이거 뭐 잘 되고 있네요라고 마냥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신형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죠. SL 플러스도 마이너스 5%. 이제 그나마 이제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펀드가 10%고 이런 메리츠 코리아 퇴직연금이 0.4%, 글로벌 헬스케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트에 이제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빼고 이제 나머지를 보면 아마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을 요 신형 퇴직연금 뭐 이게 지금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있겠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퇴직연금 DC형으로 이제 하신 다음에 신형 요것만 이렇게 택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요거죠. 만약에 했으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에만 택해서 돈을 다 넣으셨으면 수익률이 30%인 거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펀드를 이제 고르냐에 따라서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펀드를 잘 골라야 됩니다. 여기도 제가 드렸지만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좋은 펀드나 이제 좋은 펀드를 운영할 만한 펀드 매니저를 만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제가 여기도 글로도 썼지만 뭐 펀드의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펀드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위험성이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DC형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이제 퇴직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종류가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내가 추가적인 돈이 안 드는 게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납입되는 이제
퇴직연금이라기보다는 이제 퇴직금이죠. 퇴직금을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게 있고,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내가 추가로 뭘 돈을 들이는 건 아니죠. 그냥 이제 내가 받을 퇴직금을 DB형으로 받을 걸 DC형으로 받으면 이제 운용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가지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개인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월에 운영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퇴직연금 회사 DC형이라는 요 폴더에 들어가시면 요게 지금 그게 되겠고요. 이제 2번이 개인이 추가적으로 개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요건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1년에 400만원까지 불입하면 뭐 12%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세액공제 같은 걸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IRP나 다른 것들 가입하게 되면은 뭐 700만원까지도 해주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개인 퇴직연금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이제 55살까지 이제 못 찾고요. 만약에 찾으시려면 요 세액공제를 받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요게 제가 이제 아마 사회초년생일 때 한 2013,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10 뭐 3에서 한 2015년 1월 때 15년 1월 때 첫 해에 한 400만원, 둘째 해에 한 300만원, 이렇게 1년차, 2년차 때 딱 두 번 모았고요. 그럼 이제 합치면 700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고, 이제 나머지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유지만 하는 거였거든요. 계속 이제 유지만 해오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갖고 온 게 하나 있는데, 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 400만원, 뭐 이 700만원 넣었다고 해서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1년차 때 400만원을 부었으니까 이 400만원에 해당하는 12%면 뭐 48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이 300만원 12%라고 하면은 뭐 36만원 정도 되는데, 뭐 요 금액을 이제 요 1년차 때는 요만큼의 세액공제를 보는 거고, 2년차 때는 요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추가 불입한 게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없는데, 아무튼 요 700만원을 그냥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는 아니고 이제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가 좀 추천해줘서 이제 SF플러스에서 운영하는 SF플러스 차이나,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 우량한 펀드 같은 것들을, 상장한 회사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펀드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개인연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이제 그거가 지금 요겁니다. 개인연금 SF 플러스 요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2018년 1월에 보면은 되게 좋았죠. 보면은 2018년 1월에 보면 수익률이 57%, 60% 가까이 됐죠. 이제 700만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만원을 넣었는데, 이제 1100만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중국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미중 무역전쟁까지 있어서 하락을 했다가 거의 뭐 900만원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 700만원 정도가 900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상승을 해서 뭐 이렇게 1000만원 요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펀드를 잘 고르셔야지 좀 운영을 하실 때 손해를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것들도 가입을 하실 때,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그리고 마냥 장밋빛 이런 것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퇴직연금 DC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가입 이후 수익률이 이제 이렇게 2018년 10월 같은 경우는 단 2년 부었는데 마이너스 6%죠. 2017년 1월에 가입을 했는데 2018년 10월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리고 뭐 펀드를 만약에 요런 거나 뭐 이런 거에 몰빵을 하셨으면 수익률이 요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니까 이제 잘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뭐 개인이 공부하기 어렵다 하면은 제가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퇴직연금을 고를 수 있는 것들도 유튜브나 블로그에 좀 많이 좀 제 생각을 담은 것들을 잘 골라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좀 시장이 좀 어렵겠지만 즐거운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